거기에 4층 지으면 엘리베이터 넣어야겠네, 계단 넣어야겠네, 화장실 넣어야겠네. 7평은 빠져. 18평에 7평 빼면 11평 남아. 그럼 이거 임대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 자, 오늘 첫 번째는 저희가 핫플레이스, 홍대나 성수동 이런 데 보면 요새 소형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아예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예쁘게 하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조금 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조금만 하면 아예 통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요새 그렇게 하는 분들 많죠? 그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 예를 들면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면 재료를 다 사가지고 손질해가지고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 밀키트는 바로 넣고 끓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밀키트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지. 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하지만 어떤 결과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축하는 것보다 아니면 몇 층짜리 건물보다 적게 들면서도 좀 비슷하게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많이 달라. 차이가 커. 그게 이제 상황마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런 지역에 가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카페나 이런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싸지가 않아. 가보마라. 그건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왜냐면 2호선 라인에서 예를 들어 강남이나 성수나 홍대나 이런 지역, 그럼 강남과 이런 지역이 부동산 건물값이 차이가 몇 프로 날까? 20% 30% 날까? 별 차이가 안 나. 5% 10% 내외야. 내지는 이거 강남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강남은 높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부터 알아보고 시작한 분들은 여기 바로 시작이 돼. 강남 가격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알아보고 여기 알아보면 다시 오게 돼. 아예 진입되지 않는 금액대라면 이쪽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길 진입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는 뭐냐면, 강남은 지도를 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강남 지도인데 그냥 아니면 네이버에서 보시면 돼요. 모든 지역이 다 역세권이야. 이 역에서 멀어지면 무슨 역, 이 역에서 멀어지면 무슨 역 계속 역이 나와. 그러니까 즉 역세권이 아닌 데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 홍대나 아니면 성수나 이런 데를 가면 멀어지면 역이 아니야. 그럼 그런 데는 위치가 누가 봐도 별로야. 그러면 그런 데는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멀어져서 금액이 낮은 거지 저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부동산 살 때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저평가된 데 사고 싶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가격이 좀 낮고 나중에 올라갈 때는 얘가 같이 올라가는. 있을까요? 없어. 그런 건 거의 없어. 역세권에서 가까운 지역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지역은 멀어지면 여기 없으니까 낮은 가격대에 뭔가가 있고, 멀어지면서도 건물이 작아, 땅이 작아. 이런 경우에 전체 금액대가 낮은 게 있는 거지. 그런 데는 사실 처음에 진입은 조금 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내가 혼자 통건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임대라든지 향후 시세 차익 같은 것도 고려해 봤을 때는 몇 년이 지났으면 여기랑 크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진짜로? 당연하지. 별 볼 일이야. 지금 말한 그런데 여기랑 멀어. 그럼 작아. 이거는 여기랑 멀어도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이런 건물들은 얘를 철거하고 높이 지을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4층 5층 아니면 6층 7층 지을 수 있어야 얘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얘는 지금 수익률이 전혀 안 나와. 근데 얘를 신축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좋아져.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건물을 지었을 때 대비해서 정해지겠지. 근데 얘는 2층이야. 지어봐야 2층이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이쪽 강남에도 그렇게 해서 하는 곳이 그런 경우들이 있지. 땅 크기가 작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30평 내외? 그런 건물들 예를 들어서 30평인데 3층이다, 아니면 4층이다, 옛날에 지었다. 이런 건물들은 그래서 신축이 안 돼. 신축해도 월세가 오히려 줄어. 그럼 10매덕 들여서 지어가지고 월세가 똑같아. 그 짓을 왜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 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흔히 건물을 살 때 모르는 분들은 저거 조그만 거 리모델링해서 카페 넣으면 임대료 올라요 하고 샀단 말이야. 그게 다야.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그걸로 끝이야. 가격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원할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 경쟁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이 가치는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 호구 하나 잘 만나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 근데 25년, 30년 된 건물 리모델링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리모델링 한 건물을 그 다음에 누군가 선뜻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럼 혹시 이런 건물은 좀 피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왜냐면 그런 건물에서 진입은 나도 강남에 건물 갖고 싶어 하면 진입하기 좋잖아요. 그게 이제 땅이 30평 내외 이런데도 2종 주거지면 거기에 60%인 18평의 바닥 면적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18평이면 거기에 4층 지으면 엘리베이터 넣어야겠네, 계단 넣어야겠네, 화장실 넣어야겠네. 자, 엘리베이터랑 계단실만 해도 한 4-5평 빠져. 화장실 예를 들어서 한 2평은 빠질 거야. 그러면 7평은 빠져. 18평에 7평 빼면 11평 남아. 11평을 가지고 4개 층을 올렸다고 쳐. 그럼 이거 임대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건물은 누가 쓰냐? 누가 사냐? 본인이 사옥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사. 내가 다 쓸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한 사람이 원하냐,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원하냐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달라진다고. 이거는 내가 쓰는데 좋지만 이거 임대 놓기도 좋은지를 봐야 돼. 내가 사업을 영원히 여기서만 한다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사업이 잘 되면 확장하고 싶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일단 당장 나는 좋아하고 사면은 이거 몇 년 뒤에 후회해. 임대 놓기가 애매해. 11평. 그럼 임대 나봐야 월세나 이런 거 수익률로 이걸 따질 수가 없어. 그럼 혹시 저것도 주택은 거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요새 남양 아파트 거의 없어. 그렇게. 왜?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럼 건물은 어떠냐? 내가 남향이냐 서향이냐 어떤 게 더 선호되냐고 하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 거의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건물은 대부분 사무실이거든. 사무실이나 상가야. 근데 사무실이나 상가는 상권이 좋냐 나쁘냐, 아니면 근무하기 좋냐 나쁘냐, 아니면 출퇴근하기 좋냐 나쁘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남향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잖아. 만약 주택으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은 상관이 없어. 소형주택,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거. 근데 자녀를 키우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따져. 사실 그 남향, 북향 이런 거보다 더 따지는 건 자녀가 있으면 학군을 따져. 상가나 사무실은 그런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나 노후화된 이런 데를 아예 신축으로 해서 올리는 내가 건물을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 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소형 주택을 철거해서 근생몰로 짓는 경우 이게 해줄 얘기가 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답답한 경우들이 많거든. 강남을 다니다 봐도 생각해봐.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준주거 뭐 예를 들어서 상업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는 도시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오래된 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이거를 근생으로 짓거나 사무실로 짓거나 뭐 상가로 짓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위치야. 부동산 위치 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완전 주택지야. 근데 주택지 안에는 뭐 편의점이랑 미용실 이런 것들은 들어있단 말이야. 세탁소나 이런 것들. 근데 생뚱맞게 이 중간쯤에 철거를 하고 근생 건물 짓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걸 왜 하냐면 적은 돈으로 근생 건물 갖고 싶어. 왜 근생 건물 갖고 싶어? 주택 투자를 지금 하기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근생 건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쪽은 비싸, 땅값이 비싸, 막 번화한 데랑 덜 번화한 데랑 차이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 사가지고 신축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 대부분 또 본인이 쓰는 경우가 많아. 이 안에는 임대되긴 힘들어. 임대는 안 돼. 나는 쓰기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이거 나중에 100% 이 건물 가치를 이거 좀 내 생각과 다른 데가 나와. 내지는 팔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치가 맞냐 안 맞냐야. 여기는 먹자골목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상권이 좀 있는데 살짝 들어갔어. 누구나 이걸 원하겠지. 근데 금액이 안 맞아서 난 쭉 들어갔어. 여기를 용도 변경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겠지만 얘를 대중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만들긴 어렵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뭔가 신축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다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사람 입찰을 받아야 될지 이런 거를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이야. 아니면 내가 잘 알아. 잘 안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이 지역을 어느 정도 골목까지 다 알고 어디에 뭐 상권이 어떻게 됐고 뭐가 저기에 자주 생겼다 없어지고 어디는 한번 들어오면 오래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줘야 돼. 근데 이 안다는 가정하에는 본인이 직접 할 만하다고 봐. 입지 선정을.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실수인 경우들도 많아.
근데 부동산 이렇게 만약에 찾아봤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 쳐서 찾아봐서 이렇게 전화하기 좀 부담되지. 그렇잖아요. 괜히 나 돈은 없지만 난 목표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돈 없다고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턱을 넘어야 돼. 이걸 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받아서 보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색밖에 없잖아. 근데 검색은 실제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턱을 무조건 넘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마음 편하게 해준다면 내가 얼마가 있던 상관없이 이 사람은 나를 응대를 해줘. 응대를 안 해주는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거야. 우리 편의점 가서 뭐 담배를 산다고 해. 담배 안 파는 편의점 가서 담배 달라고 하면 당연히 없다고 하고 불친절하겠지. 근데 있는 편의점 가면 당연히 응대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친절해도 이 사람이 그런 물건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알아보는 거는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본인 성향이 너무 안 맞지. 이런 프로세스를 당연히 거쳐야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소장님한테 연락하면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건가요? 아 영상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따지듯이 얘기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만나서는 그렇진 않아. 그 상황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거에서 나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지.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에 그러니까 사서 짓거나 아니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부담되니까 이거 리모델링해서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